이렇게 입찰 절차를 마감하고 낙찰자 결정 및 유찰자에게 입찰 보증을 반환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제 낙찰자는 낙찰자라 그러고 낙찰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폐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내용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유찰자라고 하면 돼요. 유찰자. 낙찰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제 유찰이라는 거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자면 입찰 기일날 입찰자가 참여자가 없어서 유찰된 경우를 우리가 유찰됐다고 하지만,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표현을 유찰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폐찰자보다는 유찰자가 더 낫잖아요. 자, 입찰 절차를 마감하고 낙찰자 결정 및 유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이 결정 및 입찰 절차의 마감. 우리가 최고가의 매수인권을 우리가 낙찰자를 최고가 매수인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최고가 신고인이 매수인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최고가라는 게 빠지려고 그러면, 이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신분이 최고가 매수인권에서 매수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입찰자 중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종결할 때에는 집행관은 2018 타경 1, 2, 3, 4호 사건에 대해서 관한 최고가로 입찰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얼마로 3억 5,200만 원으로 응찰한 서울시 서초동에 사는 김아무개입니다. 차순이 이렇게 입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기 전에 사는 사람입니다. 차순이 매수신고인을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 라고 하고, 차순이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이 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이 매수신고인을 입찰 가격을 신고한 어느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로써 2018 타경 1, 2, 3, 4호 경매 사건에 관한 입찰 절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유물에 있을 때에는, 공유물이 지분 경매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공유 지분권자에게 주어지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입찰 중에서 제가 한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입찰자 중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고인을 하는데, 최고가 매수인고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종결할 때는 집행관은 2018 타경 1, 2, 3, 4호 사건에 대해 관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3억 5,200만 원으로 응찰한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김아무개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할 사람은 신고하시고, 또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사람은 하십시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인이 없으면 이 최고가를 쓴 김아무개를 최고가 매수인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끝나죠. 이러면 입찰 절차가 모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고가 매수인권이 되면, 이게 낙찰자라고 하죠, 여러분이. 최고가 매수인권에게는 매수신청 보증금 영수증과, 이것이 이제 농지일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야죠. 매각 허가 전까지, 낙찰받고 일주일 있다가 하는 매각 허가 결정까지 농지증을 갖다가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한 농지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최고가 입찰자임을 증명하는 그 서류를 제출받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낙찰자가 되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찰시 집행관에게서 수취증을 받은 거 있죠.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본인 임무를 확인하면서 수취증을 회수하고, 입찰표 작성 시 미리 보증물 반환받았습니다 단을 도장 난인한 것을 가입해서 무효화시키고, 해서 낙찰자의 도장을 낙인하여 무효화시키고, 매수신청 보증물 영수증을 작성하여 낙찰자에 주게 되니 신분증 도장 그리고 수취증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유찰자가 매수 신청 보증금에 반환, 낙찰받지 못한 사람이죠. 낙찰받지 못한 사람의 매수 신청 보증 방법 같은 경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수인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들, 즉 유찰자들은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에 따라서 매수인이 매수 신청이 책임을 벗게 되고 그에 따라 즉시 매수 신청 보증, 즉 입찰 보증을 돌려받게 받음으로써 입찰 절차가 종결된다. 그래서 낙찰받지 못한 사람, 즉 유찰자들은 이걸 폐찰자라고 하죠. 그런 표현 쓰지 말고 유찰자들은 신분증과 도장, 입찰 시 집행관에게 받은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본인을 확인하면서 수취증을 해소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이 들어있는 입찰 보증금 봉투에 입찰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절차로 입찰 절차가 종료됩니다. 왜 그냥 이미 입찰세에 입찰 보증 반환받으면 미리 도량을 해놨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낙찰받지 못한 사람은 즉 유찰자들은 신분증과 도장, 입찰 시 집행관에게 받은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본인 임무를 확인하면서 수취증을 해소하고 매수신청이 들어있는 입찰 보증 봉투를 유찰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절차로 입찰자 종료됩니다. 그때 반드시 매수신청 보증, 입찰 보증 봉투가 들어있는 매수신청 보증 봉투를 꼭 열어서 내가 입찰할 때 입찰 보증이 그대로 똑같은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떴다가 다시 들어와서 없다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법정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수표라 나중에 추적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현금이 들어가 있다면 찾을 수도 없으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았을 때는 열어봐서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앞에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낙찰자가 됐을 때하고 유찰자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과 매수인권이 매수신청 보증 영수증과 농지 매각에서 증명서 교부. 낙찰자가 되어 채권과 매수신권이 되었다면 채권과 매수신청은 신분증, 도장, 입찰 시 집행관에게 받은 수취증을 집행관에 제시하면 집행관은 본인을 확인하면서 수취증을 해소하고 입찰표 작성 시 미리 보증물 반환받습니다란에 도장을 할인한 것을 X표, 가입표를 하고 낙찰자 도장을 날인하면서 무효화시키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영수증을 작성하여 낙찰자에 주게 되니 낙찰자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집행관이 준 수취증을 입찰 시 준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이제 그 영수증을 입찰 이제 받으면 되는 거고요. 농지 매각일 때는 그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니까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 매각허가 결정까지 제출해야 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은 몰수됩니다. 매각 불허가 되고 입찰 몰수가 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유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고가 매수인권과 차순위 매수인권을 제외한 다른 유찰자들은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에 따라서 매수신청이 책임을 벗어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낙찰받지 못한 사람, 즉 유찰자들은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찰 시 집행관에게 받은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본인을 임을 확인하면서 수취증을 해소하고 매수신청 보증이 들어있는 입찰 보증 봉투를 유찰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절차로 입찰이 종료됩니다.